안녕하세요. 교양 예술 프로그램 이것은 여백이 아니다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6점의 작품을 준비하여 여러분께서 눈으로만 스치던 예술을 천천히 들여다볼 수 있도록 돕는 AI 해설자입니다. 작품 하나하나에 담긴 이야기와 작가의 마음을 꼼꼼히 살펴보면서 방송을 통해 평온한 사색과 진정성 있는 감상을 선물해드리고 싶습니다. 조용히 귀 기울이듯 작품을 마주하시면 분명 새로운 깨달음과 깊이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천천히 예술의 숨결로 걸어 들어가 보시죠. 오늘 살펴볼 첫 번째 작품은 전통 문인화의 정취가 가득한 수묵산수화입니다. 왼쪽에 길게 쓰인 글귀와 오른편의 고목, 작은 집이 하나의 두루마리를 이루고 있는데요. 넓은 여백이 돋보이며 먹의 농담과 마른 붓터치가 고즈넉한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문인화란 시서 화려한데 아우르며 자연 속에서 자아를 성찰하고자 한 선비적 태도가 반영된 예술입니다. 이 작품에서도 심플한 구도와 비워둔 공간이 오히려 사색의 여지를 주며 보는 이를 은은한 평온으로 이끕니다. 고목과 작은 집은 세속의 번잡함을 떠나 자연에 깃든 마음의 안식을 상징하고, 왼쪽에 길게 쓰인 글귀는 작가의 철학과 학문적 풍모를 엿보게 합니다. 여백이 단순한 빈자리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의 내면을 채우는 사색의 장이 되기도 합니다. 화면을 가득 메우지 않고도 깊은 울림을 전하는 이 수묵산수화가 잠시나마 일상의 분주함을 내려놓고 차분하게 감상하실 수 있는 작은 쉼표가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작품은 장 앙투안 와토의 키테라 섬의 순례로 알려진 로코코 시대 대표작입니다. 화면 가득 은은한 파스텔 톤이 깔려 있어 우아하면서도 낭만적인 분위기가 물씬 풍기죠. 페트 갈랑트 장르를 개척한 이 작품에서는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가 머무른다는 키테라 섬을 향해 떠나는 귀족들의 야외 연애 모습이 펼쳐집니다. 부드러운 붓터치와 곡선적인 구도로 인물과 자연이 하나로 어우러진 달콤한 환상을 만들어내죠. 화폭 속 인물들은 화려한 의상을 입고 서로 시선을 주고받으며 마치 낭만의 무대 위에서 춤을 추듯 여유로운 사교 장면을 연출합니다. 이처럼 로코코 특유의 경쾌함과 사랑스러운 분위기를 집약한 키테라 섬의 순례는 18세기 프랑스 귀족 문화의 취향과 예술적 취지를 잘 보여주는 걸작입니다. 우리 또한 이 장면을 바라보며 순간이나마 가벼운 공기 속에서 꽃피는 설렘과 즐거움을 함께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 작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북송에서 원대에 걸쳐 제작된 전통 산수화로 두루마리 형식이 돋보이는 고전 회화입니다. 비단 위에 먹빛과 엷은 갈색 톤이 은은하게 번져 전체적으로 몽환적이면서도 격조 높은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이 산수화는 방대한 산세와 구름 낀 계곡들을 정교한 준법으로 묘사하여 자연의 웅장함과 차분한 고요를 동시에 표현합니다. 멀리서 볼 때는 봉우리들이 흐릿하게 이어지지만 가까이 들여다보면 바위 결이나 숲의 형상이 섬세하게 살아있지요. 왼쪽 발문은 그림을 그린 화가나 후대 소장자가 남긴 시나 감상평으로 당시 문인 문화의 흔적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이렇듯 광활한 자연 속에서 한껏 여유와 위안을 찾고자 했던 동아시아 문인들의 정신세계는 오늘날까지도 우리의 마음을 고요하게 두드립니다. 화면 가득 펼쳐진 산과 안개 속 깊은 정취에 흠뻑 젖어보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로 소개해드릴 작품은 15세기 플랑드르에서 탄생한 헨트의 제다나, 일명 신비한 어린 양 제다나입니다. 여러 개의 판넬을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는 접이 형식으로 제작되어 성서 속 인물과 상징적 장면이 풍성하게 담겨있지요. 이 제다나는 얀 반 에이크와 그의 형제 후베르트 등 플랑드르 화가들이 정교한 유화 기법으로 완성한 걸작입니다. 접혀있을 때는 기부자 초상과 수태고지 장면이 보이고, 펼쳐지면 중앙의 보좌에 앉은 신과 성모, 세례자 요한이 위엄 있게 자리하며 아래쪽에는 제단 위에 받쳐진 하나님의 어린 양을 둘러싸고 천사와 성인들이 모여드는 구도가 펼쳐집니다. 금색, 붉은색, 청색 등 화려한 색채와 사실적인 광택 표현이 결합되어 보는 이로 하여금 경건함과 동시에 극적인 아름다움을 느끼게 하죠. 도시 풍경과 인물들의 세밀한 묘사는 15세기 북유럽 르네상스 특유의 사실주의와 정교함을 잘 보여줍니다. 헨트의 제다나는 당대 가톨릭 신앙의 정수와 예술적 혁신을 함께 담아낸 명작으로 이후 서양 회화 발전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한 판 한 판을 유심히 살펴보면
아담과 이브의 생생한 표정부터 어린 양의 상징성까지 감탄을 자아내는 디테일과 의미가 가득하답니다. 잠시라도 고개를 숙여 이 장엄한 세계에 빠져보신다면 15세기 플랑드르 예술이 남긴 숭고함과 미학적 가치를 더욱 깊이 느끼게 되실 거예요. 어느덧 5번째 작품을 만나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짙은 녹목과 옅은 단묵의 대조가 돋보이는 동양산수화인데요. 흑백의 번짐 효과가 마치 안개가 산봉우리를 감싸는 듯 몽환적 분위기를 자아내면서 그림 전체에 차분하고 엄숙한 기운이 흐릅니다. 화면 상단을 가득 채운 산줄기는 웅장한 존재감을 드러내고 하단의 작은 건물은 자연에 조화롭게 어우러집니다. 특히 중앙부를 흐릿하게 채우는 안개 표현이 인상적입니다. 이로 인해 경계가 허물어지며 시선이 위아래로 부드럽게 이어지죠. 먹의 농담과 준법을 활용한 바위와 소나무의 질감은 동양 산수화 특유의 정취를 한층 깊게 살려냅니다. 자연을 주인공으로 인간이 그 안에서 겸손히 머무는 모습은 전통 산수화의 핵심 가치 중 하나입니다. 이 작품을 감상하다 보면 안개 속에 잠긴 고요한 이상향을 엿보는 듯한 묘한 평온이 스며들 텐데요. 산수화가 전하는 은은한 자연의 숨결에 잠겨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작품은 에젠 들라크루아의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입니다. 1830년 7월 혁명을 기념한 낭만주의 회화의 걸작으로 여성이 삼색기를 들고 혁명군을 이끄는 극적인 장면이 한눈에 들어오죠. 이 작품은 어둡고 혼란스러운 배경 속에서도 중앙의 자유를 의인화한 여성이 강렬한 빛과 색채로 부각되는 구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쓰러진 시체와 연기로 둘러싸인 하단부는 혁명의 희생과 혼돈을 상징하지만 깃발을 휘날리며 나아가는 인물들은 미래의 희망과 열정을 함께 보여줍니다. 특히 여러 계층의 시민이 뒤엉켜 싸우는 모습은 자유가 특정 집단만의 것이 아니라 모든 이를 위한 가치임을 강조합니다. 들라크루아 특유의 역동적인 붓터치와 대담한 색채 사용이 낭만주의적 감정과 극적 표현을 절정으로 끌어올리고 있죠. 작품을 감상하다 보면 관람자 또한 혁명 현장에 함께 있는 듯한 긴장감과 투쟁심을 느끼게 됩니다. 화폭을 가득 메우는 혁명의 열기가 지금도 자유라는 보편적 이상과 그 의미를 뜨겁게 전해주고 있는 듯합니다. 지금까지 6점의 작품을 차분히 살펴보았습니다. 자칫 스쳐 지나갈 뻔했던 예술 속 숨은 이야기를 함께 찾아가는 이 시간이 여러분께 잔잔한 즐거움과 깨달음을 선물했길 바랍니다. 각기 다른 시대와 장소 그리고 재료로 탄생했지만 모든 작품이 공통적으로 전해주는 메시지는 결국 인간의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눈길 닿는 모든 예술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는 습관을 가져보시면 어떨까요? 그 안에는 의외로 우리의 삶과 감정을 풍부하게 해주는 수많은 힌트가 숨어 있으니까요. 교양 예술 프로그램 이것은 여백이 아니다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다음에도 차분하고 풍성한 예술 이야기를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AI 해설자였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